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을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어 용기를 내어 고백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40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버텨냈죠. 37에 어렵게 결혼을 했고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제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4시 30분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챙겨 먹어. 그 흔한 한마디가 제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9시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너클 놓고 지켜본 장례식장은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사실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에 치여 매일 늦게 들어왔고 저는 뒤늦은 결혼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따뜻한 대화도 진심 어린 스킨십도 없었던 관계였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떠났을 때 슬픔보다는 텅 빈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 수도 있었지만 홀로 계신 시아버지께 마음이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계셨거든요. 비록 건강은 하셨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홀로 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아버지와의 동거.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 있었던 탓에 저는 여성으로서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37살에 결혼했지만 육체적인 관계조차 의무적으로 느껴졌고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셨고 깔끔한 외모와 은근히 풍기는 남자 냄새는 저의 억눌린 감각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아버지일 뿐이었지만 단둘이 지내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 같았던 제 마음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그날 밤의 사건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후 잠들기가 어려웠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억눌린 욕망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침실에 누워 오랫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해소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서 위로받는 것에 익숙했기에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이불을 끌어올렸고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자상했던 시아버지의 눈빛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위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태도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지켜보시거나 제가 집안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몸을 스치고 지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지만 점점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 말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분의 손길은 어깨에서 등, 그리고 허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 같았던 제 몸과 마음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꼭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욕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 비는 마치 제 마음속의 혼란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으셨습니다. 며느라, 나도 참기 어려워하고 있어. 너도 그렇지 않니? 저는 놀라서 손목을 빼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힘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10년 넘게 억눌렸던 외로움과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몸은 이미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목을 잡은 채로 천천히 당겨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말할 수 없는 곳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며느리야, 우리 둘 다 외롭니?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알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머리로는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움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시아버지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갇혀있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 육체적 접촉 이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충족감과 만족감이 뒤섞였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저를 향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시아버지가 사과하셨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이 관계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면서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이 무서워서요. 며느라, 혹시 잠 못 들까 걱정돼서 왔다. 하지만 점점 그 이유는 의미를 잃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만 채울 수 있는 허기와 숨결로 긴 밤을 견뎠습니다.
이 관계는 달콤한 해소보다는 죄책감과 불안이 더 가까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매일 밤을 함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치 연인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시거나 저녁 준비를 도와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스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두드림. 그렇게 그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시아버지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순한 얼굴로 의무를 다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벗어던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에도 금기가 풀렸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서 열렸습니다. 나조차 몰랐던 진짜 제 자신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하루라도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빈 듯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시면 언제쯤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 늘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37살에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한 여자로 보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시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과 행복감을 시아버지에게서 느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복잡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저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내 아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메말라 있었는지 아버님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품에서 저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면서도 저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시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죄책감과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주말,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했어.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혹시 이 집에 김만복 씨 사세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여자의 질문에 저는 순간 눈치를 살폈습니다. 네,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등산 가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는 열린 문을 더 활짝 열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나는 김만복 씨 여자친구예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그럼 저와의 관계는 대체 뭐였던 거죠? 그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에 앉은 그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그분 핸드폰을 뒤져봤죠.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낯익은 침대 시트와 잠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반쯤 벗겨진 옷자락, 시아버지의 손이 살짝 스친 흔적까지 누가 봐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찍힌 건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한 달을 이 동네 쫓아다녔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라면서요? 죽은 아들 대신 시아버지랑.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죠. 그 여자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당장 그분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이 동네방네. 소문을 터뜨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럼 당장 관계를 끊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돌아온다면 조용히 넘어가 드릴게요. 하지만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여자는 핸드폰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저녁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 여자는 정말 내 여자친구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외로워서 만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와 관계를 맺게 된 후로는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매달리더라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 복잡한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순진한 건 나였는지도 모른다고. 시아버지의 노련한 손길과 다듬어진 외모, 심지어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까지. 내가 빠져든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덫이었는데 나만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저와 시아버지는 며칠을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끊기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못해 조급해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제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으로 야릇한 옷을 주문하고 혼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몸을 스스로 시아버지께 내맡겼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벼락이 내리꽂힌 듯한 전율이 퍼졌습니다. 예전엔 억지로 연기하듯 내뱉던 신음이었는데 그날 밤엔 도저히 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술 사이 치아 틈새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아무리 삼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후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최종 결별 통보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폰에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고 낮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좋았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질투와 동시에 묘한 우월감도 느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고 결국 저는 그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 그 여자는 비웃었어요. 당신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젊은 여자 몸에 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선택권을 쥐고 있는 저야말로 이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죠. 저와 당신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말이에요.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저런 대담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주도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결정하세요. 저와 그 여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민하시더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너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하지만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2주 안에 김만복이 돌려놔요. 안 그러면 당신들이 뭘 하고 다녔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사 가요. 저는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시아버지는 놀라셨지만 결국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부 행세를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수동적이고 착하기만 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안의 욕망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여자.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고 우리는 진정한 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남편에 대한 배신, 사회적 금기를 깨뜨린 것,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온 것. 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37에 뒤늦게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몰랐던 제가 40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을 느끼게 된 거잖아요. 비록 그것이 금기된 사랑이었지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 선택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